특히 제가 그때 원전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게 이미 2000년대 초인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원전이 증가되는 현상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그때 저한테 부탁했던 게 뭐냐면 영어 자료가 있냐, 자기들이라도 연구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한국에 혹시 연구하는 데가 있냐, 이런 활동을 하는 데가 있냐. 근데 저는 뭐 그때 영국에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여기 반핵단체가 있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미미했을 거예요. 그때야말로 조국 좌파였을 거예요. 아마 더 무서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우리들이 글로벌 할 수 있는 이슈가 이게 있구나. 특히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환경운동연합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오신 그걸만 이용을 해서 잘 맞으면 믹스를 하셔도 외국에 어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시고 코어를 할 수 있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그 단체들이 맞으면은 세계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뒤떨어져 계신 게 많아요. 가령 그 남가미래 같은 경우가 홈리스들을 다루시잖아요. 근데 그 실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제일 큰 단체들이 홈리스 단체들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 외국 단체들하고는 결합을 해보실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외국에서 보면 더 신기하죠. 한국은 진짜 신기한 나라예요. 왜냐면은 재작년에 캠브리지 친구 교수랑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달동네를 제가 보여줬는데 이 친구가 진짜 얘기해요. 자기가 이거 5년 연구했으면 좋겠대. 왜냐면 너무 신기하대요. 이게 방치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라는 경제 규모와 이런 민주적인 나라에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것만 본 거죠. 이게 방치되냐? 이게 어떻게 방치되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 테마도 많고 이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역량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내 활동이 너무 벅차하신 것 같더라고요. 나눔감이라만 해도 노숙인들을 그냥 날마다 다루기도 힘드신 거예요. 그냥 말썽 피우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글로벌리 뭐를 생각을 하시거나 이럴 여력이 없으신 것도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뭐 이거죠. 지금 이 메디컬 에이드 부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글로벌화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때 어디서 발표를 했었냐면 이거 유사한 거를 한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에 메디컬 체리티들이 좀 있어요. 메디컬 체리티들이 있는데 한국이 그건 이제 아시죠? 한국이 원조를 받았던 나라 중에 원조를 주는 세계 최초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을 해요. 특이하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한국의 그 메디컬 에이드들이 펀드 신청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줬던 모 그 에이드 단체가 WHO 돈을 30억짜리를 받았어요. 어디를 이겼는 줄 아세요? 서울대학교를 이겼어요. 이게 실제 얘기예요. 서울대학교의 모 교수님이 WHO 아시아 퍼시픽 사무총장을 장기 집권하고 계셔서 모든 펀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 단체가 가져갔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랙티컬 놀리지예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실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점이 많아요. 외국에서 더 강점이 많습니다. 그런 강점들이.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제가 왜 자꾸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시냐면 말씀을 드리냐면 해외에서는 지금 이거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논 웨스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된 거는 사실은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면서 이 초점이 여기로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시민 세력이라든가 이런 활동들 있잖아요. 활동들이 논 웨스턴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펀드 할당도 늘어나고 있어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세 가지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셔야죠. 환경운동 임시적으로 할 건지 단기 목표를 잡아서 할 건지 아니면 한국에만 국한돼서 하실 건지 아니면 글로벌리 하실 건지. 근데 환경운동연합에 지금 제가 활동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영국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으시고 근데 아시아 쪽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푸른 아시아 쪽 환경운동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몽골에 나무 심어주는 데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요 내부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글로벌 펀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권해드릴 수도 있어요, 펀드들. 지금 모든 그 에이드 단체, 여러분들 하시는 환경운동 단체들의 문제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죠. 이게 영어로 했는데 선택의 문제인데요. 선택의 문제인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광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MSF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사진 광고입니다. MSF가 근데 여러분들 한번 배우셔야 돼요, MSF는. 일례로 이번에 에볼라가 나왔어요. 에볼라가 나왔는데, MSF는 뭘 하냐면, 모든 활동가들한테 아이패드를 지급을 해요. 아이패드나 이런 아이폰이나 이런 SNS가 이런 거, 이런 어세스를 할 수 있는 걸 지급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그 남감일에도 권했었는데 못 하시더라고요. 여력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분들이. 근데 뭘 하냐면, 하루 일과 있잖아요. 하루 일과를 감성적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이라고 했더니 막 이렇게 또 이게 또 아시는 이모 국장님은 뭐 A4 몇 장을 막 쭉 했어요. 그거 안 읽죠. 그 SNS라든가 컴퓨터는 그게 있대요. 그 컴퓨터는 특히 이 홈페이지는 10초에 결정이 난대요. 10초에 나를 끌지 못하면 넘어간대요. SNS는 5줄 안에 뭐가 없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진짜 의사들은 하루 이렇게 일과를 보잖아요. 뭐 콩고에서 어떤 에이즈 환자를 받았으면 그걸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는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요새는 페북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페북을 누르기 시작한 게 인스타그램. 그게 대세예요, 대세. 그래서 실제로 한 달 전에 옥스포드에서는 이거를 체리티에 어떻게 쓸까 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 옥스포드도 모든 옥스포드 홈페이지에 그 시스템 그거에 맞춰서 다 연동시켜놨어요. 학생들이 그걸 올리면 그걸 셀렉트해갖고 올립니다. 감성적으로. 요새는 감성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에볼라가 났는데, 에볼라 치료 파견 받으러 가는 그 사람, 의사의 글이 떴어요, 하나. 얘들은 그걸 실시간에 띄워요. 실시간에 띄우는데, 걔들이 어떤 식이냐면요, 안에 편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활동가들은 두서없이 쓸 거 아닙니까, 이걸 확 써요. 그러면 그 안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대요. 기자. 아까 내 제 친구 기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광고에서 일하던 사람들 영입해가지고 이런 사람 거기서 꼽아 올리는 거예요. 딱 이거 되겠다 하면 그걸 만들어요. 근데 글을 아마 바꿨겠죠. 순서를 바꿨겠죠. 근데 저도 몰랐어요. 에볼라를 파견 나갈 때는 3개를 물어본대요. 너는 안 가도 된다. 그 예스를 하면 또 다음은 물어본대요. 네 시체는 돌아올 수 없다. 그 예스를 하면 또 마지막 물어본대요. 네 시신은 찾을 수 없다. 불에 태우니까. 이 3개를 예스를 해야 간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스를 하는 거예요. 예스를 하고 이제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첫날 뭐 일하는데 워낙 말하자면 강하게 살균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면 5-6번씩 기절을 한대요, 의사들이. 워낙 강하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쓰는데 쇼킹이 뭐냐면 앞에 그거였고 마지막이었어요. 그 사람이 애엄마였어요. 애 둘 둔 미혼모, 프랑스 의사. 근데 그거를 엄마한테 맡기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랑 오버랩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시신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시간에 몇백만 달러 붙였어요. 그게 딱 뜨니까 밑에 막 쭉 붙는 거예요. 몇천 개가 그냥 초당 붙어요, 막. 난 이래서 MSF를 좋아한다부터 해서, 뭐, 돈을 내겠다부터 해서.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MSF라는 데가 굉장히 그런 NGO 마케팅을 잘해요. NGO 마케팅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사진 같은 경우가 비난을 많이 받는 게, 요새는 저게 비난이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저 시선 자체가 서양 사람의 시선이라는 거죠. 아까 그런 비참한 사진 이런 거. 근데 그 활동하는 그 단체 입장에서는 그걸 방어할 수만 없는 거예요. 가령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하나 딱 떴다. 그러면 이게 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셀렉티브를 어떻게 하실지,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단체를 광고를 하시던, 특히 광고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옥스팸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부에 가면, 그러니까 웃긴 게 막 1000명의 구성원이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나 놀라운 게, 막상 활동하는 몇 명 안 돼요.
오히려 그 하부 구조들이 굉장히 강해요. 가령 광고, 아까 카피라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뭐 가령 그 옥스팸 같은 경우는 누구들이 되게 많냐면 정치 니고시에이션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고시에이터. 그러니까 굉장히 다층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지. 근데 이게 지금 모든 거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강조를 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지금 에볼라도 마찬가지죠. 에볼라 때문에 많이 죽거든요. 딴 것 때문에 많이 죽죠, 사실은. 마라리아 사실은 너무 많이 죽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어떤 거에 중점을 둘 건지의 문제잖아요. 근데 MSF 같은 경우는 아마 에볼라의 수혜자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고도 있지만 이 에볼라로 인해서 MSF는 더 막 뜨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에볼라가 그런 감성 광고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그 활동가 분들한테 어디 협찬을 좀 받던 아니면 탈레사부터 삼성 TV라도 좀 해서 돌린 다음에 자기 일과 있잖아요. 짧게라도. 그럼 그걸 올리면 사무국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뉴스레터를 하나, 일일 뉴스레터를 만들던 아니면 SNS에 발송을 하던 아니면 페북에 그걸 이용을 하시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근데 거기는 아무도 인스타그램도 모르시고 페북도 아무도 안 하셔. 근데 지금은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광고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고, 사실은 구성원 중에도 그거 전문가가 좀 있으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정치적으로 과연 이거를 이제 우리 단체가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서양의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MSF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심하죠. 왜냐하면 독재국가, 우리가 말하는 좀 어려운 나라에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군벌하고 협상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에 소위 말하는, 이번에 와서 이게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왜 이게, 아니 환경운동이라는 건 정치적인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뭐 환경하면은 뭐 반기업적이고 반기업적이건 뭐 반애국적이고 반애국적이건 종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저 대응도 해야 되고, 왜냐면 이미지의 문제가 있어요. 이미지의 문제. 제가 이제 저희 딸이 둘이 있어요. 제 딸이 거기를 중2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한국으로는 한 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중1. 근데 저희 딸이 무슨 자기 배우자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거가 있었는데 재밌는 묘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조건이 차를 몰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해를 유발하는 차를 몰고 다니는 부두독한 남자를 배우자로 했고. 근데 이게 근데 영향이 뭐였냐면, 학교에서 뭘 하냐면은 아침마다 그걸 카운팅을 합니다. 차 타고 갔는지 걸어서 갔는지 자전거 타고 갔는지 해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한테 뭐 막 데미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8년을 그렇게 사니까 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저희는 집이 약간 멀고 저희 아내가 걷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갖고 차로 이제, 그러니까 편법이죠. 주변에, 그리고 안에 못 들어와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어느 정도는 걸어야 되니까 주변에 받쳐놓고 이렇게 걸어요. 이제 얘 말하면 자기 트라우마일 때 흘릴 동안. 그래놓고 자기는 꼭 배우자는 차를 안 먹는, 그래서 너 차 없이 어떻게 살려 했더니 다 살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서양 사회는 뭐 잘 아실 거예요. 환경의 문제는 정치하고 상관없고 일상의 문제고, 일상의 문제. 이거는 삶의 문제인데 왜 유달리 이놈은 대한민국에서만 이 문제가 당파적 해석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체를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늘리셔야 될 때, 이렇게 팽창을 하셔야 될 때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저도 이거에 대한 딱히 해결책은 없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가령 대표적으로 저는 공공의료주의자입니다. 공공의료주의자, 좀 강력한 공공의료주의자에서 전 세금으로 다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하고 몇 명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아예 의협에서는 저희들을 부르지 않아요. 종북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영국 의사들하고 저희가 연대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총장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연대 세브란스 위에 1000만원짜리 병실이 있어요. 그걸 딱 오픈을 해서 보여주시더라고. 아마 자랑스럽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태원 가서 이제 A를 한 잔씩 먹는데 이 사람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사람 중에 3사람이 저 보수당 지지자예요. 보수당, 영국에서는 보수당. 근데 이 사람들이 딱 하는 얘기가, 야, 한국에서는 왜 저거에 대해서 침묵하냐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1000만원짜리 병실은. 왜 저런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은 발언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수라고 그랬는데 저건 보수가 아니래. 컨서버티브가 아닌 거죠, 그건. 영국의 NHS에 우리들이 영국 NHS 하면, 영국 NHS는요, 조중동이 항상 광고를 이렇게 해줍니다. 사회주의를 하면 이렇게 망한다. 전 세계 사회주의의 표본이다. 근데 NHS를 1948년도 노동당이 가지고 왔어요. NHS를 키운 건 누구냐? 28년 동안 보수당이 키웠어요. 그걸 서포트한 게 우리 같은 정경련 같은 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의료의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전혀 당파적일 수 없는 이슈들이 당파적이어야 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그리고 이걸 전략적으로 좀 짜질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는 아마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유럽 쪽,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NGO에서.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NGO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NGO 비즈니스라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돈이 두른다는 거예요. 돈이 두르다 보니까 특히 기업에서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지금 그 펀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계적 투명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우리나라 저는 이거는 동행 거기에 활동가분들이 다 연합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좀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도대체 한국은 왜 인건비를 못 쓰게 하는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으로 2년 전인가요? 그 카이스트에서 교수 하나가 목매달아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근데 그 사람이 그 공금을 유용했다. 연금을 유용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스토리를 아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과학자였어요. 그 재료공학 쪽에. 그 카이스트에 왔는데 펀드를 받았어요. 근데 뭐냐면은 대학원생부터 해서 그 없는 거예요. 인건비가. 이 사람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했더니 이제 이걸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도 그러나 뭐냐면 저 후배가 카이스트 취직해서 저한테 뭐냐면 자기가 복사기 장사를 한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을 유용을 해야 되니까 카트리지를 산답니다. 레이저 카트리지가 비쌌잖아요. 근데 뭐 10,000개 이렇게 산대요. 그리고 그거에 5%인가를 떼준대요. 그 카트리지 파는 데다가. 그러면 이게 현금화가 되니까 그걸로 애들 연금비도 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그것만, 자기가 카트리지만 계산하고 있다고. 연금 낳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거기가 거기도 무슨 선한별 총장 개혁을 시작했잖아요. 미국식 모델로 뭐 경영기법 도입해가지고 반대파를 올리면서 이분이 타겟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순진한 이 사람이 이게 목을 맨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탄원서를 냈어요. 근데 이분은 모든 인건비를 지급하셨다. 당연하죠. 대학원생이지만 썼을 땐 줘야죠, 인건비를. 근데 지금 한국의 모든 펀드들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같이 공익적인 거를 받는 펀드들 보면, 뭐 우리나라 요새 그것도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30% 이상 쓰면 안 된다는 등 이런 게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문제는 이게 전체가 좀 연대를 하셔서 한번 어필도 하시고 해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슨 대기업만큼의 임금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기본적인 운영의 펀드를 요구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제가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무슨 공공의료 조그만 펀드를 받았어요. 근데 외국 교수랑 같이 하게 됐는데 외국 교수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 동료가
야, 이 돈을 주고 나하고 3개월 연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게 200만 원을 할당을 하더라고요. 좀 깎아요, 세금 해갖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 말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이거는. 이게 내 3개월 정도는 나 놀으라는 거냐. 그래갖고 제 걸 줬어요. 제 것도 돌려가지고. 제 것도 돌려줬는데,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원으로 대학원생 하나를 뭐 이렇게 서베이를 시키는데, 당연히 돈을 줘야죠, 거기는 인건비를.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뭐냐면, 요새 또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뭐, 공공기관이든, 정부든, 대기업이든, 요걸 또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강조를 하면서도 막상 활동하는 단체들을 위한 인건비 계산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제가 보기에 인건비부터 책정이 돼야 돼요, 인건비부터. 그리고 인건비에 제가 보기엔 50% 이상 써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요새 보고 있잖아요, 뭐,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그런 거 비슷하게, 사람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저도 이제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글도 쓰고 좀 해외에 있으니까 해외 사례를 들면서 좀 이렇게 싸워보려고 그래요. 이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상황은.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근데 이쪽은 좀 입장이 좀 달라요. 이쪽은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원하시면 이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공익 활동하는 거를가 얼마나 이게 공정하게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어카운팅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석유회사 쉘에서 개발을 해서 공짜로 이게 뿌려줬거든요. 굉장히 잘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